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현재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국인들의 자발적 일본 불매 운동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 불매는 더욱 단호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대마도, 주슈, 도토리 등의 직격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일 민간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현재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도로 가는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 동안 배를 이용한 관광객이 총 6만 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동안 22만 명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대마도 현지에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인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과 민박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문을 닫은 곳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부메랑으로 돌아가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애써 모른 척하지만 실제 통계로 밝혀진 팩트입니다. 일본이 더 손해보는 이유는 일본의 지역 경제가 대부분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수출도 눈에 띄게 줄었고 한국에 진출한 사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이 수출 제재한 핵심 소재를 속속 국산화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이 정계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지만 조금씩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의 불만은 이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아베 내각이 진심으로 사과하라. 아베 정권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라. 물론 아베 정권이 경제 보복의 실질적인 부작용을 걱정하고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런 상황을 설마 예측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내각 구성상 실질적으로 4명 정도가 독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명의 머리에서 나온 황당하고 어리석은 발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이 4명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자발적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지소미아도 종료했죠.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도 일본 측이 훨씬 큽니다. 현재 일본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즌TV의 비즌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경제전쟁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피해가 커지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철수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인정하고 한국 철수를 선언한 일본 대기업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일본 5위 패션 업체인 온워드 홀딩스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이유로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온워드 홀딩스는 7일 도쿄에서 열린 중간 실적 발표와 함께 한국 사업을 진행해온 온워드 코리아를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온워드의 야스모토 사장은 이날 발표장에서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70% 할인 행사를 벌이며 막바지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장을 관리해오던 직원은 일본에서 몇백억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철수를 하는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대기업들도 한국 철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인 아사히 PD 글라스가 내년 1월까지 한국에서 전격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의 철수는 한국 진출 14년 만입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히타치 조선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서울지점을 폐쇄하였는데요. 히타치 조선이 대법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서울지점을 폐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해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8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정략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행동이 정작 아베 총리는 전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거에 비해선 일본 불매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불매운동과 탈일본화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것이 최근 군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서던 10년 전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질적이 아닌 양적 평가라고 물러섰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중국은 질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 군사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시라도 하듯 중국은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580개 무기를 자랑하듯 선보였고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건 최초 공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둥펑 41입니다. 길이 16.5m, 직경 2.8m, 사거리 최대 15,000km여서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등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둥펑 41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핵탄두 보유수는 미국이 6,450발, 중국은 280발로 격차가 아직 큽니다. 그러나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공개한 지금 핵탄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 항모전단을 목표로 삼는 항공모 둥펑 17 초음속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미사일뿐 아니라 괌까지 비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DR-8도 공개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게 무인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미국령 괌까지 정찰할 수 있는 비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 사례처럼 언제든지 폭격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물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중국 열병식 행진에 나선 드론 3개 중대는 DR-8 외에도 공격형 스텔스, 드론 리젠 등 4가지 서로 다른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베이징 항공에는 스텔기 전투기 젠20도 등장시키며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눈치를 살피게 하며 군력 확충에 위용을 뽐냈습니다. BBC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현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16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최소 10%씩 상승한 수치입니다. 중국과 함께 세계 2위를 다투는 러시아는 약 3분의 1 수준인 631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 가운데 33%인 561달러는 무기 조달과 방어 연구 개발에 투자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엄브로와 르꼬크, 대상트 장사를 하고 있는 고노다루 일본 방위상은 중국이 공표되지 않은 국방 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더 많은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BBC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여전히 중국의 무기들이 질적으로 뒤처지며 미국을 따라잡기엔 아직도 수십 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군사력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확충하는 것일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과시함과 동시에 동북아 주변국에도 대한 위협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은 타이완과 일본일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중국의 군사력 확충은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열병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전진을 막을 어떤 세력도 없다는 650자 분량의 연설을 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6회, 평화는 5회 언급됐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2번 인용된 문구를 다시 들어보면 평화 통일과 일국 양제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중화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힘을 과시한 셈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동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둥펑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조준하고 있다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시건방을 떨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혐일 현상은 당장 일본 관광업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가 잇따른 공경에 처한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이어 한국인 감소분을 보충하려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위안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서둘러 지갑이 얇아진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중저가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효과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위안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을 방문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씀씀이가 빈약해지면서 잇따른 악재에 처한 일본 관광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한 명당 여행 지출액은 전년 대비 0.6% 줄어든 15만 3,029엔, 약 111만 6,832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본 방문 관광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인의 경우 전년 대비 지출액이 2.4%나 감소했습니다. 매대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던 중국인 관광객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데에는 환율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쯔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은 위안화 환율이 10% 떨어질 경우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9,000엔, 약 32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엔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4월 대비 10%가량 떨어진 만큼 중국인의 일본 내 소비 규모도 그만큼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미쯔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관계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 소비액은 2,430억엔, 2주 7,602억원 규모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방일 중국인 수가 줄어들 경우 관광 수익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 관광업계는 지갑을 잘 열지 않게 된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을 겨냥한 중저가 제품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세탄 백화점, 도쿄 신주쿠 본점은 고가품 위주에서 중저가품 위주로 상품 구색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 매장의 경우 과거에는 50만엔에서 수백만엔대의 고급 시계 판매가 주를 이뤘지만 5만엔대의 제품군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오사카 다이마루 백화점은 만화 잡지 판매 매장이나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한 카페를 입점시켜 가격이 낮은 소소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늘렸습니다. 당초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화장품 매장을 마련하려던 공간을 중국인 관광객 방문과 구매가 줄면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긴자의 시계 전문점들도 예전에는 80만엔대 이상 고급 시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크게 낮은 제품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파점들도 마스크팩 등 단가가 싸면서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줄자 일본 관광업계는 중국인 등 다른 나라 관광객을 늘려 그 충격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수 탓에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의 주름은 깊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엔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따른 중국 정부의 자국인 통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당분간은 일본에서 중국인의 소비가 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관광산업이 정점을 지난 모습이 여러 방면에서 뚜렷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중국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받으며 동북아의 말썽꾸러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오늘은 타짜의 너구리와 정마담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아베 말인데. 아베는 잊어버려. 그게 아니고 그날 시진핑이 열병식에서 떨어진 게 대마도 근처라고. 근데 아베는 그 전에 내렸대. 독도에서 판때기가 있었거든. 그래? 그럼 아베가 그런 게 아니네. 그렇지. 그 미군 기지 안에 누군가 있었겠지. 그 누군가가 누굴까?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있어. 독특한 게 있는데 뭐라더라. 눈깔이. 이내 괜한 일을. 왜? 시진핑.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었었어. 이 돈은 안 받는 걸로.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